자, 두 번째도 이거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좀 법리적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다면 약간 이제 이 정치 전략적 차원에서는 김경수를 풀어놓으면 이제 이재명의 대적 뭐라 할까 적수가 되면서 야권 분열이 좀 촉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제 뭐 다음 달 10월에 이재명 1심 판결에서 또 중형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되면은 또 뭐 나름대로 정치 공학적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 아니다.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먼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니 총선 때 조국이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야권 전체의 파이가 더 커져버렸다. 야권 전체의 더 파이가 커져버렸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만약에 13일 날 최종 복권이 확정돼 갖고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은 이재명과는 좀 다른 결의 길을 노선을 제시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조금 더 온건 합리, 상대적으로 온건 합리적인 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세를 모으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과의 차별화를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 이 좌파 정치 세력은 그렇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다 결국 힘을 합치지 않느냐. 아니 이낙연 정도가 떨어져 나간 정도지 김부겸이네 뭐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네 하는 사람들 다 이 당에 남아 있으면서 김부겸 같은 사람은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다 힘을 합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야권 분열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벌어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더 외연을 확장시키는 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 박성수 변호사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 법률가 아직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사면복권 같은 문제, 형사 범죄자의 사면복권 같은 문제가 정치공학의 소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좀 네. 전제로 깔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정치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보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사례, 네. 항소심 이후에 조국이 구속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총선에서 도움이 안 됐던 그 사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제 지역구가 김교웅 의원 지역구예요. 네. 근데 김교웅 의원은 이제 저랑 이제 선거에서 붙었는데 김교웅 후보는 누구나 자타공인하는 정세균계입니다. 네. 정세균계인데 그런데 이제 정세균이니 김부겸이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구에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정세균이 3번 왔어요. 네. 김부겸도 2번인가 왔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래서 그 민주당의 힘이 느껴졌어요. 정세균계라도 정세균은 3번, 김부겸 2번 오는데 이재명도 2번인가 3번인가 네. 왔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박용진도 그렇게 공천 탈락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 정말 어떻게 저런 수모를 당할 수 있지 않은 수모를 당했는데도 네. 마지막에 선거유사로 다녔어요. 박용진이 그러니까 저는 설암까지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마지막에 선거유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DNA가 있는 정당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봉주가 돌풍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봉주가 그렇게 들어가면 민주당이 앞으로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최고위원회에서 그러지 않겠느냐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정봉주가 최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1극 체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네, 뭐 그렇죠. 아버지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저기 또 있어요. 나는 수석 변호인이 되기 위해 변호인이 되기 위해 최고위원회 나왔다라던가. 맞아요. 네. 그분도 저랑 같은 법률가 출신인데 정말 전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뭐 그러면 뭐 김앤장인가 로펌인가 진짜 이재명을 위한 로펌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나씩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는 좀 웃고 있거든요. 네. 우리 당으로 다 오는구나. 이렇게 떨어져서 국민들이 떨어져서 오겠구나. 근데 정봉주가 이재명과 이재명 일파들에 대해서 정봉주 개인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만 상식적인 얘기만 해도 국민들은 거기에서 이제 또 거기를 보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김경수는 정봉주 이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파급력이랄까 영향력이
훨씬 그 이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 친명들이 굉장히 김경수를 껄끄럽게 여기고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분열을 하냐?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2027년 대선과 관련해 갖고 그럼 조국 당이 후보 따로 내고 민주당이 후보 따로 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딱 좋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 좌파 세력의 후보가 2명이니까 뭐 그렇게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합칩니다. 무조건.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그 단일화하던 그런 네. 것들 기억을 해도 문재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안철수는 단일화는 안 했죠.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단일화의 오랜 역사들, 네.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라던가 이런 역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쟤네는 무조건 뭉칩니다. 네. 무조건 하나로 합치고 그게 또 선거의 승리 공식으로 쓰거든요. 네. 각각 찢어져 있다가 하나로 합치면서 이렇게 모이는 이러한 승리 공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역할을 해줘야 되는 진보당마저도 네. 굉장히 민주당이랑 가까워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심상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심상정도 없어요. 네, 심상정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다른 외연을 확장하는 김경수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다. 우리 보수 우파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지금 이 타이밍에 네. 저쪽이 오히려 지금 그 외연을 확장할 카드를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파괴력은 그 다음 대선에서 글쎄 우리가 과연 저는 정말 그게 단지 한동훈 대표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됐던 우리 보수의 대권 주자 모두에게 굉장히 큰 저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TV 토론에 나온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 이정희가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사퇴를 했죠. 네. 사퇴를 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번에 지금 진보당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석기 당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국 당에 있고 이석기 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치 세력은요. 크게 보면 이재명 당에 있고 조국 당에 있고 이석기 당에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김경수가 만약에 이제 복권이 되고 시작을 하면요. 민주당 쪽으로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 건지 아니면 조국이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가고 큰 집에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서 친노 친문이 그쪽으로 결집하면서 뭐 무슨 뭐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시나리오도 있지만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당, 조국당의 새로운 리더가 김경수가 되더라도 이석기 당까지 다 합쳐서 대항할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겁니다. 다음 정부는. 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 출범한 게 우리 윤석열 정부예요.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정말 그 마지막 기회가 이번 총선이었는데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못했고 심지어 개헌저지선 직전까지 밀렸단 말이죠. 네. 그래도 개헌저지선이라도 지켜서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대선을 이겨야 이 역사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 대선을 지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총선이에요. 네. 그러면 그 1년 뒤 총선도 그렇죠. 민주당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새로 취임하고 1년 이내에 있는 선거는 여당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승리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문재인 정부 시즌 2는요. 문재인 정부 시즌 1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보수를 말살시키는 길로 나갈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 나라에서 없애는 길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2032년은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있는 해입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청래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아까 시즌 2 문재인 정권 시즌 2라고 그러는데 정청래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최민희 같은 사람이 뭐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5년 집권한 다음에 2032년은 대선과 총선이 네. 같이 있는데 그 선거 어떻게 치러질까요? 우리 지금 보세요.
눈으로 드러난 부정선거의 주범도 반성 한마디 없어도 보수 정부에서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주는 보수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보수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 그 다음 2032년 대선과 총선이 연달아 치러지는 선거는 어떤 선거로 치러지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수 정치 세력이 누구에 대한 호불호로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다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김경수 관련된 얘기는 마감을 하고요.